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운영의 한민우입니다. 자, 마무리 특강, 백선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이론 정리하고요. 출제 예상 문제 백선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4회 때 한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기출과 약간 다르게 이제 문제 유형이 출제가 돼서 우리가 많이 에러를 겪었는데, 일단 시험에서요, 우리가 이른바 킬러 문제라고 그러죠. 그런 문제를 맞힐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틀려라고 작정하고 출제위원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커버를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그 부분은 커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시험이 우리 과목이 좀 어려웠지만 분석을 해봤을 때 기출 반영 비율이 약 70%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출에서 약간씩 응용하여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맞힐 수 있는 부분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이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30%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 70%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다 맞춰줘야 되고요. 나머지 30%가 문제인데 30%에서 반타작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꼼꼼히 정확하게 기억하고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서 중개법은 대충 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계를 알아야 되고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특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파이널 체크 1번입니다. 용어의 정의죠. 거의 매회 출제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는 6개를 모두 암기할 것. 그 다음에 그 판례의 태도를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용어의 정의는 출제 경향 자체가 암기는 기본이고요. 응용하여 출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개를 모두 꼼꼼히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론을 먼저 볼까요? 자, 그러면 이론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용어의 정의로서 중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중개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출발하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출발해야 되고요. 법정 중개상물, 공인인사법 제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기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을 변경하는 행위예요. 예, 그대로 나와야 되죠.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네 가닥으로 나눴습니다. 다른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중개는 한마디로 물알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했다든가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소개를 말하죠. 그럼 소개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분양대행 컨설팅은 중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되시고. 자, 이제 글자가 하나 늘었어요. 중개업정입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행하는 것. 이렇게 세 글자니까 우리가 세 가지 요소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는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의 의뢰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일정 보수를 받아야 돼요. 그럼 보수를 받지 않은 무료 중개행위는 절대 중개업이 될 수 없고요. 그럼 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약속 요구한 행위도 중개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받아야 되죠, 보수를.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행해야 된다. 그럼 업이란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성 있는 행위를 해야 되니까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한 행위는 절대 업이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를 출발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예요. 알고 있습니다. 개업공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되죠.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사다. 다른 말이 들어가면 안 되더라. 다음 이제 공인인증사 용어의 정의예요. 이 법에 의한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말만 나와야 됩니다. 다른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니까 외국에서 공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인증사가 아니죠. 자, 그 다음 이제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예요. 이 소공사 용어의 정의는 말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소속공사라 함은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인증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만 이제 이 가로 속에 있는 말을 잘 내고 있는데 개업공사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인증사인 자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원 사원 중에는 공인인증사인 자가 3명 중에 1명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소공사입니다. 그럼 소공사는 임원인 소공이 있고 직원인 소공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중개보조원 용어의 정의거든요. 중개보조원은 출발점 꼭 기억합니다.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는 말이 꼭 나와야 돼요.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6개 용어의 정의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나머지 이제 판례 태도거든요. 그래서 판례는 차라리 더 쉽죠. 그래서 판례는 가볍게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중개 행위인지 여부. 이것은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결정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로 운영하는 자입니다. 직접 의뢰인과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키워드는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럼 이거는 원래 중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잖아요. 근데 의뢰인과 직접 계약을 했다. 그럼 이거 제3자적 입장에서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로 볼 수 없다겠습니다. 특이하기 때문에 한 번쯤 기억하자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중개 업무. 이건 한 번도 안 물어봤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 업무는 상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이라는 거죠. 그럼 중개 업무는 상행이다. 요걸 이제 한 번쯤 기억해 보시고요. 그래서 보증각서를 써주는 게도 이건 상행이었다. 자, 그 다음 이제 운영 기회 단 한 번입니다. 운영 기회 단 한 번 정도 건물 전세 계약에 소개하고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중개로 업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 판례입니다.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죠. 그럼 이걸 거래하도록 소개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중개가 아니죠. 그럼 중개 보수 한도 역시 이 권리금 거래 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수 한도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잘 내는 판례죠.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을 했다. 그래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죠? 부수를 하더라도. 그러면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원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포함되죠? 단 질권 제외예요. 그래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포함합니다. 단 질권만 제외되라. 그러면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에 알선을 업했다. 그럼 이건 중개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을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고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에 알선을 업을 했다. 이것도 중개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수를 받아야지만 중개업이 되니까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습니다. 이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였거든요. 이건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죠? 예, 그래서 판례 가볍게 정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 예상 문제, 백선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럼 오해놓고 시작하고요. 1번 중개보존이라 함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떠올리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바로 보입니다. 그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좋았어요.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단순한 보조가 나와야 되죠. 중개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틀렸어요. 그죠? 2번 질문. 소속공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말 그대로 가자고 그랬죠.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그죠?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뿐만 아니고 법인인 개업에 소속된 자도 소속공사죠. 그래 틀렸고. 3번 지문. 개업공사라 함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개설 등록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딱 보여요. 그럼 법인으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틀렸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럼 4번입니다. 중개업이라 함은 출발점 꼭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맞았네요? 예, 그래서 3번, 4번 정답이 됐고요. 5번입니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자격 취득이 나와야 되죠? 이 법에 의한 공사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틀렸죠?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 취득에서 끝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단순형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떠올리면서 읽어야지 바로바로 답이 보여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면 모두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겠습니다. 정답 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갑니다. 공사업령상 용어의 정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에 알선을 업으로 했다. 그럼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았네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 1번이었어요.
이게 시험장에서 1번의 정답 나오면 엄청 반갑죠. 그러니까 다른 지문을 읽지 않고 넘어가는데 일단은 우리는 연습이니까 모두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1번 지문 정답이었고요. 2번입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인지 여부요? 이것은 당사자로의 거래할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고 하는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발사해 통념상 결정하더라. 그래 2번 틀렸고. 3번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된 선물에 대한 현장 안내 등 개업공사의 중개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좌한 자. 자, 공인중개사로서 소속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단순 업무만 보좌한답니다. 그럼 이제는 중개보조이다. OX, X입니다. 최신 경향이죠. 소속공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인자로서 단순 업무만 보조한다. 그래도 이건 소속공사예요. 자, 그래서 최신 경향이니까 이해 꼭 해두시고. 그럼 4번입니다.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만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로 볼 수 없다. 중개에 해당하죠. 그래서 중개사물에 대하여 당사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한다. 이건 중개죠. 근데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 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 이건 틀렸어요. 중개의 정의를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 틀렸어요. 권리의 득실 변경이가 빠져서 틀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꾸로 내는 거예요. 요즘 이제 대세인데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만 알선해도 이건 중개에 해당하죠.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보시겠죠? 이게 그래서 4번 지문은 일단 틀렸는데 이거를 중개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해 놓으시고요. 5번 갑니다.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공인중개사예요? 소속공사가 아니다.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공사죠? 예,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그 정답은 1번이었어요. 그래서 응용되는 지문들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즘 대세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용어의 정의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을 볼까요? 파이널 체크 두 번째, 중개대상물. 역시 중개대상물은요, 10년 시험을 보는 동안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물론 이 부분은 오류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요즘 이제 판례 태도로 묻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실수하지 말아야 되죠. 자, 그러면 중개사물에 해당하는 거, 그럼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우리가 법정 중개사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영차물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에요. 이건 법정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럼 이제 해당하는 걸 따져보면요. 토지 한 필지 일부도 중개사물 맞죠? 용익권의 객체로 되니까. 다음에 수목이 집단은 명인 방법이 돼 있거나 등기된 것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등기한 수목이 집단은 임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되는 거 맞고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될 수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다. 즉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예요.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 다 됩니다. 그죠?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다. 가압류가 돼 있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유치권의 제한이 있는 건물 모두 되는 겁니다.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이게 사적 거래가 되면 모두 되는 거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일단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죠? 그럼 이제 안 되는 것들 기억했어요. 금전채권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준부동산 모두 안 되죠 이거. 이런 것들 안 되는 거고 다음 이제 기계, 온천수, 물이죠?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무주부동산은 국유로 하니까 안 되는 거고요. 포락지, 사건이 소멸한 토지죠.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바닷가, 자연 곡물로서 국유하죠. 근데 바닷가는 이제 공유수면 아닙니까? 근데 개인이 매립했다. 그럼 이제 이때는 되는 겁니다.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원, 공도, 지방도, 국도, 다음에 중요 문화유산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장, 암석, 정원석 이런 것들은 다 안 되는 거죠.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안 되는 것들.
이 중에 뭐 이런 것들은 다 출제한 바가 있죠. 아주 잘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중개대상 권리가 되느냐, 중개대상 행위가 되느냐. 그럼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해야 되고, 이 권리가 이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중개상물의 성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 위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중개상물의 성립이 안 되는 거, 동산질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광업권, 어업권 당연히 안 되고, 산업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다음 저작권, 무치재산권 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신지식재산권 이거 안 되는 거죠. 신지식재산권은 그런 거죠. 뭐라 그러나? 뭐 설계 같은 거.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이런 것들이 이제 신지식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다. 그럼 이건 중개상물의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분묘기지권은 이전성이 없죠. 권리 자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선택권, 임차권 이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유치권 다 되죠. 물론 유치권은 이제 물어볼 일이 거의 없지만 다 되는 겁니다.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등기된 부동산 판매권 모두 되는 겁니다. 그죠? 중개상물의 성립이 가능하고 이전성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 위주로 일단 기억을 합니다. 다음에 중개대상행위에 해당하느냐 이 문제는 중개 개입이 가능해야 되죠. 중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매매교환 임대차가 중개상행위가 되는 거고요. 환매계약도 되는 거죠. 기타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행위 즉 저당권 설정이 저당권 이전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럼 개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속, 공용 수용, 기부채납, 국가에 헌납하는 거 경공매 자체는 중개할 수가 없죠. 경매, 공매 업무를 우리가 수행할 수 있잖아요. 이거하고 경공매 자체는 중개할 수 없어요. 경매 행위 자체는 법정에서 물건을 팔아치우는 절차니까 개입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증여, 주는 것 자체예요. 그 다음에 환매권에 기한 환매. 그러니까 환매 자체, 증여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다. 근데 환매 계약은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입니다. 역시 이제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지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의 성립. 성립은 깔고 앉는 순간 유치권이 성립한 거죠. 점유하는 순간. 그러니까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근데 유치권의 이전은 중개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정사건의 성립. 법률의 규정에 성립하니까. 나아가 법정 저당권의 성립. 이런 것들 다 안 되는 거죠. 개입 여지가 없다. 그래서 요즘 뭐 이 부분 유치권이나 법정사건 갖고 묻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해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라고 그랬죠. 유치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유치권의 이전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피담보 채권과 같이 한 유치권의 이전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중개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건 잘 묻지는 않지만 이해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경매는 중개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예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상속은 중개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속된 토지예요. 역시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중개사물에 대한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주로 이제 안 하는 것들을 위주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판례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판례를 묻기 때문에 자, 1번입니다. 중사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고 있죠.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이 뭐예요? 바로 분양권이죠. 그러니까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로 선정이 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두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특정 피분양 동호수가 지정이 돼 있거나 이게 왜 안 되냐? 그 다음에 피분양자로 선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양권을 얘기한다. 분양계약 체결된 후의 것. 자, 그 다음 이제 2번입니다. 추첨기일에 신청에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이에요. 이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입주권 중에 특정 동호수에 대해 피분양자가 선정이 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차 예정된 동호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을 확정하는 준 절차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당첨이 되는 순간 어느 집에 들어갈지 정해지고요.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한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아파트 전체 건축도 완료되어 있어요. 준공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분양 대상이 될 목적물이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의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되었다. 그러면 분양계약 체결 전이라 하더라도 이 입주권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개사물이 되는 입주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 긴 판례를 두세 줄로 줄여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읽어봤을 때 구체화된 입주권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만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불가한 입주권은 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4번입니다. 4번 판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사원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사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입니다. 이건 모두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 채권입니다. 중사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금전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을 금전 채권을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이라고 낸 거예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죠. 당연히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주와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입니다. 역시 대토권은 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중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관한 건축물에 한정된다. 이게 세차장 구조물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인 건물이에요. 이것은 민법상 부동산에 관한 건물에 한정됩니다. 민법상 건물과 일치하죠. 그래서 지붕, 기둥, 벽이 있어야 되고 정착물이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요. 나아가서 볼트만 몇 개 풀면 쉽게 해체되기 때문에 정착물로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겁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그럼 확인해 봅니다. 여기까지. 인목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목이 있으니까. 인목은 뭐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우리는 이제 고득점을 목표로 한 과목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합니다. 이해는 하고 가는데 20회가 마지막 출제였어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그럼 등기한 수목 집단이 바로 인목이고 인목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인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죠. 그러면 등기관이 인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럼 직권으로 그 토지 등기 기록이죠.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에다가 인목 등기 기록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지상의 수목 집단이 인목인지 여부는 뭘 보고 확인할 수 있다?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 이제 인목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므로 토지와 분리해 처분 가능하고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처분하더라도 그 지상의 인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인목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렸어요. 그럼 인목에 대해 저당을 잡고자 할 때는 화재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됩니다. 그럼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렸는데 그러면 인목 소유자가 인목을 배원했어요. 배원하여 분리된 인목에 미친다 안 미친다? 저당권으로 그대로 미치죠. 예, 이건 미칩니다. 그러면 인목을 배원해버리면요, 저당권자는 그 인목을 즉시 경매에 붙일 수 있고요. 이때는 경매에 붙일 수 있고 경락대금 공탁하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인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 잡았다는 이게 인목에 대해서. 그럼 함부로 그 인목이 존속하기 위한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이에요. 저당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권리를 포기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이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목은 법정 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인목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달라지게 됐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인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죠. 이게 인목의 법정 지상권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지만 두 가지 정도는 기억하자. 그럼 요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했거든요. 그럼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죠. 그러면 이게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저당 잡아야 돼요. 몇 개월에 잡아야 된다? 10개월. 요거 기억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 재단에 속한 물건 중에 토지 건물이 있어요. 토지 건물은 등기 기록이 있죠. 그럼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이거 어디다 표시한다? 해당구. 토지 건물 등기 기록 해당구에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구는 갑구나 을구를 말하죠. 그래서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는 토지 건물 등기 기록 해당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갑구나 을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지상의 수목 집단이 인목인지 여부는 표제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가볍게 정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출제 예상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예요. 중위사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박스형 문제가 꼭 나오는데 이 박스형 문제 중에 틀린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식의 문제를 꼭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쓴 걸 조심하자. 그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왔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콘크리트 집안에 볼트로 주립되어 쉽게 분리철거 가능하고 선면에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이에요. OX, X죠.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사의 노하우, 역시 X.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거 아파트 분양권이죠. 그러면 역시 되는 거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 채권이에요. 작년 지문이죠. 역시 안 됩니다. 금전 채권.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입단은 되는 거죠. 예, O. 다음에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자택지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입니다. 역시 대토권 되지 않죠? 예,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리을, 히읗이네요. 그럼 몇 개? 예, 4개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거꾸로 쓰면 안 되죠. 2개로 쳐버리면 안 돼요. 다행히 이제 4번에 4개가 나왔으니까 정답 옮기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그러니까 몇 개냐 문제를 꼭 내는데 이것도 옮길 때 조심해야 된다. 1번에 1개, 2번에 2개가 문제 없는데 1번에 뭐 2개, 2번에 3개 이런 식으로 하면 옮길 때 주의하셔야 된다. 작은 실수가 큰 화를 분다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어요. 뭐 쉽게 해결했고요. 그럼 이제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었고요. 그럼 이제 요거 중사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풀어쓰는 문제 유형이 있죠 또. 이게 그러면 옳은 것. 소유권 보존계약했더라도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은 중사물이 될 수 없다.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죠 지금. 그럼 이건 임목이죠. 중개사물이 되는 거 맞습니다. 2번 지문. 20톤 미만의 선박이나 온천수예요. 당연히 이거는 중개사물이 안 됩니다. 다음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요.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다. 이 건물 중개사물이 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됐고요. 4번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입니다.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요. 그래도 되는 거죠? 예, 틀렸고.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로서 구기로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개사물이다. 틀렸어요. 안 됩니다. 그게 정답 3번이었어요. 뭐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가볍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주로 이제 판례를 정리해 주시라. 중개사물에 대해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예요. 이제 테마 3입니다. 파이널 체크 세 번째. 원래 이 정책심의위원회는요, 짝수의 문제예요. 근데 최근 이제 28회, 30회, 32회 냈다가 33회 때 냈습니다. 그리고 34회 때 출제가 또 됐죠.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지금 그래도 준비는 하고 가야 됩니다. 원래 짝수의 문제이긴 하지만. 자, 그럼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먼저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임의기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국토부에 설치하는 임의기관. 둘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하고 읽어야 돼요. 둔다가 아닙니다. 둘 수 있다다. 자, 그다음 이제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당연직으로 해요. 그럼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기억하고 있죠? 지명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다음에 위원회 임명 기초를 누가 하느냐? 국토부 장관이 한다는 거죠. 이걸 주의하시고, 다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11명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18로 기억했어요. 임기는 당연히 2년이고, 새로 선임된 위원은 전임위원회, 그 잔여기간을 가죠. 임기가. 다음 이제 제척사유 있지 않습니까? 안건에 관련돼 있다. 배우자 관계가 있다든가 친족 관계가 있다든가 또는 뭐 자문한 적이 있다,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다, 감정한 적이 있다. 모두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제척사에 해당된 거고 제척사에 해당된 위원은 회피해야 되죠. 회피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초과할 수 있죠. 이자가 임명권자니까. 당사자는 기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기피의 수용 여부를 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제 심의사항인데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하죠. 그럼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심의했을 때는 시도의사는 이에 팔로우 해줘야 되죠. 요것만. 그 다음에 중개보수 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라든가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기타 이제 의결사항은요. 당연히도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상대평가를 한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의결사항이죠. 기억납니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의결사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7일 전이죠. 그래서 7일 전까지 통지하는데 긴급 사유가 있다는 전날까지예요. 그래서 7일 인자야 전등 소등으로 우리가 암기했어요. 인자야 전등 소등 소집 통보 7일 전까지입니다. 7일 10일 암기 꼭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기 위원장이 정하는데 여기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석위원회는 공무원인 위원을 지휘하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정책심의원에 가볍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 확인해 볼까요? 5번 문제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국토부에 심의위원을 둔다. 틀렸죠? 둘 수 있다. 임의기관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참 치사합니다. 다음 2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국토부 1차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하니까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가 지명한 위원이죠.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3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역시. 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한 명을 제외하고 제외가 아니죠. 포함합니다. 위원장 무조건 포함이라고 했어요. 7명 이상 11명 이내죠. 그래서 18로 기억했어요. 이게. 다음에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그럼 자격 취득,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줘야 되죠. 맞습니다. 그게 정답 5번이네요. 예,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심의위원회 요 정도 이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럼 올해 순서는 원래 시험 제도거든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인데 작년에 물론 출제했어요, 이것도. 그래서 시험 제도는요. 일단 내는 곳이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거의 안 틀리는데 양도 대여 사칭금지 관련해서 제재를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제도 가볍게 봅니다. 시험 시행 기관 이해 두시고 있어야 돼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원칙이 누구다? 시도의사예요. 다만 이제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에서 우리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죠. 그럼 이때는 정책심의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럼 시험을 지금 현재 위탁 시행하죠. 그래서 협회도 위탁받을 수 있고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위탁이 가능한데 현재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고요. 이때는 관보에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응시결격자. 그러니까 누가 시험을 보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2명은 못 보더라. 자격 취소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죠? 알고 있어요. 그럼 미성년자 외국인 전과 사실이 있다. 모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점 이해하시고요. 이때 이제 여기서 자격 취소를 하게 되면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내야 되죠. 며칠 내?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소한 시도회사는 5일 내 국장 다른 시도회사 모두 통보하게 돼 있죠. 시험 못 보게 하려고. 그래서 5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격을 취소했을 때만 5일 내 국장 다른 시도에 통보하게 돼 있고요. 여기 부정행위자 있죠. 이자의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야 되죠. 그러니까 시험 시행 기관장은 다른 시험 시행 기관에게 지체 없이 모두 통보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5년간 응시할 정지예요. 근데 시험 부정행위자 있죠. 이분은 이 5년 동안 응시는 못하지만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건 돼야 한대요. 근무할 수는 있죠? 보조원으로. 결격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시험만 못 볼 뿐이에요. 근데 자격 취소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요, 3년 동안 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고 소공도 될 수 없어요. 중개업 종사도 금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명이 못 본다.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신뢰도자 출제위원입니다. 몇 년간 위촉 금지다? 5년이죠. 숫자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세부 공고 있죠. 계략상 공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하게 돼 있고, 세부 공고는 90일 전이죠. 기억해 두시고요.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의 사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공고를 해놓게 돼 있습니다. 90일 전이다. 세부 공고는. 다음 이제 자격증 교부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한 달 내에 주게 돼 있죠. 공인중개사 법조에서는 한 달이 딱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교부가 한 달이고 포상금 지급도 한 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 달 내에 주게 돼 있다. 이때 자격증 교부대장은 기재하고 나가는데, 자격증 교부대장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였다면 전자관리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응시수료 반환에 대한 내용은요, 이거는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만 접수를 취소하면 이때는 50%는 돌려받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만약에 출제가 되면요, 응시표를 뒤집어 보면 이거 써있다 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시험 제도는 요 정도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자격증 양도되어 사칭 금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죠. 그럼 이게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고 투자를 하게 했어요. 근데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바가 없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 대여라고 말할 수는 없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고 투자를 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해도 당연히 처벌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무자격자가 공인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이 자가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했는가 판단해야지, 외관상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자신이 인감을 날인해 주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이런 식으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럼 이건 대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사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있잖아, 이게 9번 판례 그거 아닙니까? 직접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다가 자신의 인감을 나르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취했다. 이건 대여라고 그랬어요. 그죠? 형식만 취하면. 자, 그 다음 이제 부동산 뉴스 대표 사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뉴스 대표 사건, 이건 유사명칭 사용한 결로 사칭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판례의 태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제지에 대한 사항은 양도 대안행위 자격 취소, 성명 사용 자격 취소, 엔드 1-1이죠. 그 다음에 알선자도 다 1-1이에요. 양도 대안행위 알선자, 다음 사칭자도 1-1이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했다. 1-1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 양도대여 사칭금지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문제 확인해 봅니다. 6번 문제요. 박스형입니다.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못 온 것은? 기억,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대요. 정책심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죠. 미리. 맞습니다. 2번입니다. 니은입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로 응시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 처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시킵니다. 맞네요? 다음 디귿.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부동산 뉴스, 그 직함에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했더라도 이를 공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죠.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였어요. 자, 리을. 무자격자 공사 업무를 수행한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사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한지 구애됨이 없이 그랬죠.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틀렸죠. 외관상 따질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틀렸고. 다음 미음. 공인중개사라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중개 업무를 하도록 알선한 자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틀렸죠. 그러면 대여 알선 행위는 1-1이죠.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아니고. 그죠? 그럼 지금 옳은 걸 하겠으니까 기억 니은인가요? 예,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었습니다.
됐죠?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커피 한 잔 드시고 할까요? 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